그는 14살에 전사가 되었고 18살에는 한 군단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었으며 20살에는 왕위에 즉위하고 30대에는 미국보다 큰 땅을 정복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드디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넓게 세계를 정복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그의 책을 읽고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위인들의 위인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필립 2세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알렉산더가 엄청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의 아버지가 다져놓은 탄탄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04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스 전쟁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지만, 그런 스파르타를 테베가 이기며 그리스 반도 정세는 테베 왕국이 주도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 그리스 북방에서 마케도니아라는 국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있었습니다. 원래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내에서도 촌동네 낙후된 지역으로 취급받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금광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즉위한 필립 2세는 금광을 개발하여 마케도니아 군사 개혁에 집중합니다. 특히 밀집 장창 보병대 팔랑크스라고 불리는 군대를 더욱 발전시키고 거기다가 날쌔고 빠른 기병대를 추가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춥니다. 필립 2세는 군사개혁을 중심으로 마케도니아를 무섭게 성장시키고 그리스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완성시킨 마케도니아의 군사력은 향후 알렉산더 대왕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알렉산더는 356년 필리포스 2세 그리고 올림피아스사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필립 2세의 아내 올림피아스는 에페로이스 왕국의 국왕 네오프톨레모스의 장녀였습니다. 그녀는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용감했습니다. 부케팔로스라는 명마와 관련된 일화는 알렉산더의 용맹함과 총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였죠. 말 장수가 사납고 길들이기 힘든 말 부케팔로스를 필립 2세에게 팔겠다고 제안했지만 필립 2세를 비롯 그의 부하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길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 알렉산더가 부드럽게 그 말에게 다가가 태양 반대쪽으로 그 말을 돌려 세운 뒤 말 등에 올라타 공터를 한 바퀴 돌고는 말을 길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부케팔로스는 알렉산더의 가장 아끼는 말이 되었고 부케팔로스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빕니다. 그리고 필립 2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한 최고의 스승을 모십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고 플라톤이 현실 바깥의 이데아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쓴 반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학, 식물학, 물리학, 생물학 등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둔 다양한 학문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런 훌륭한 스승 밑에서 제왕 수업을 받습니다. 사실 개인 교습은 아니었고 알렉산더 말고도 여러 귀족 자제들, 향후 알렉산더의 부하이자 동료가 될 사람들도 같이 듣는 그룹 수업이었죠. 그중 알렉산더 대왕의 충직한 부하이자 이집트 왕국의 왕이 될 프롤레마이어스, 그리고 알렉산더의 절친한 친구 헤파이스티온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헤파이스티온과는 친구 이상의 관계, 둘은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동성애가 빈번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더가 예비 제왕의 수업을 받는 동시에 그의 아버지 필립 2세는 그리스 통일을 위한 전쟁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필립 2세는 이제 테베와 아테네라는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테베의 동성애 커플로 이뤄진 특수부대는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기로 유명한 군대였습니다. 심지어 테베와 아테네는 당시 페르시아에게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드디어 기원전 338년 8월 마케도니아 그리고 테베 아테네 연합군의 케로니아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필립 2세는 어린 18살 알렉산더에게 처음으로 군의 지휘권을 맡깁니다. 필립 2세의 훌륭한 작전으로 마케도니아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필립 2세는 그리스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부자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립 2세는 전쟁 승리 후 새로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상대는 에우리디케라는 마케도니아 귀족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을 제일 신경 쓰는 건 바로 필립 2세의 본처 올림피아스. 그 이후로 올림피아스는 마케도니아 순수 혈통도 아니었고, 만약 마케도니아 순수 혈통인 에우리디케가 아들을 출산한다면 자신의 아들 알렉산더는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게 뻔했습니다. 이렇게 두 부자와 부부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폭발합니다.
피로연에서 에우리디케의 눈치 없는 삼촌이 드디어 진정한 왕비가 나타나셨다. 이제 나올 진짜 후계자를 위해 건배라는 말도 안 되는 건배사를 알렉산더 앞에서 외칩니다. 알렉산더는 열받아 술잔을 그의 얼굴에 던지며 몸싸움을 합니다. 이걸 본 필립 2세는 또한 열받아 칼을 들고 알렉산더에게 가다가 넘어집니다.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이죠. 알렉산더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봐라, 저렇게 술에 취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어찌 페르시아를 정복할 수 있겠는가. 알렉산더는 그 자리에서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스와 함께 마케도니아를 떠납니다. 다음날 필립 2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알렉산더를 다시 부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알렉산더는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훌륭한 장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화해의 제스처로 올림피아스에게 자신의 딸과 그녀의 동생을 결혼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 날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필립 2세는 그의 호위병이자 마부였던 파우사니아스라는 남자와 부하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과 올림피아스의 동생의 결혼식에서 파우니아스가 필리포스 2세를 칼로 찌릅니다. 너무 허무하게 그리스 통일을 이끌었던 군주가 죽어버립니다. 당시 필립 2세의 죽음에는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필립 2세는 죽고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리스 통일 제국의 총사령관이 되고 페르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중앙아시아에서 홍해 그리고 동서로는 에게해에서 인더스까지 달하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고 있던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드디어 두 군대는 그라니쿠스라는 강을 두고 마주합니다. 부하들은 기습 같은 전면전이 아닌 전략을 주장하지만 알렉산더는 이는 오히려 적의 기세를 올려줄 뿐이라 반대하며 전면전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명령뿐만 아니라 그는 선두에 서서 공격을 진두지휘합니다. 당시 알렉산더는 투구에 흰색 깃털이 날리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놓고 적군에게 자신이 알렉산더임을 알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전쟁터에서의 알렉산더의 모습은 말 그대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도끼에 맞아 투구가 깨지고 허벅지에 창을 맞는 등 상당히 많은 부상을 입지만 온몸에 적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페르시아 병사들은 그를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알렉산더야말로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더욱 사기가 올라가죠. 알렉산더는 이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소스 전투, 가우멜라 전투까지 승리를 이어갑니다. 연패를 당한 다리우스는 도망치지만 그는 그의 부하 베소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베소스는 다리우스의 시체를 들고 알렉산더에게 항복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오히려 베소스를 능지처참하고 다리우스를 위한 성대한 장례식을 열어줍니다. 이런 알렉산더를 보고 페르시아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로는 바빌론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기원전 327년 인도 북동쪽까지 진출합니다. 10년이 넘어가는 원정, 사실 말로는 듣기 쉽지만 그 원정길에 동행하던 병사들과 장군들은 점점 알렉산더를 향한 원망 아닌 원망이 커져만 갑니다. 이런 불만은 그의 충직한 장군이자 혁혁한 공을 세워왔던 필로타스가 알렉산더 암살 음모로 사형을 당하고 필립 2세부터 군대를 이끌었던 필로타스의 아버지 파르메니온까지 죽임을 당하며 극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알렉산더 자신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는 히파이스 강에 제단을 세우고 이곳에서 동방 원정이 끝났음을 알리고 다시 조국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준비 도중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쓰러지고 기원전 323년 6월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감사합니다.